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5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해군이 캄보디아의 접경 지역인 짠타부리와 뜨라세 국경 검문소를 개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짠타부리 뜨랏방어 사령부는 최근 태국에는 태국만의 엄격한 절차가 있다며 캄보디아 측의 개방 요청이 전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해군 측은 아직 공식적인 요청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등을 통해 개방을 촉구하는 행보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국경 개방은 경제적 수익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인 만큼 밀수나 불법 입국 같은 치안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군 당국은 현재 접경 지역이 매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개방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부의 표준 절차에 따라 정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청년들 사이에서 강제 징집 대신 스스로 군복무를 선택하는 자원입대 비율이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육군 영토방위 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군복무를 자원한 인원은 총 27,600여 명으로 전체 징집 목표 인원의 무려 44%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징집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자 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1,500명 넘게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끕니다. 군 당국은 이러한 변화가 군 현대화와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 그리고 애국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는데요. 자발적으로 국가 수호에 동참한 청년들을 위해 복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결과로 태국 군 당국이 추진 중인 모병제 전환 논의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국민 대다수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에너지 가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수완두시폴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 이상이 정부의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안에 찬성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당장의 고물가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해달라고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신중한 답변이 많았는데요. 국민들은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부가 이를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책과 함께 국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잡는 것이 향후 정책 성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실제 시장 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된 토지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춰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카룻 국세국장은 현재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30%에서 40%가량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재산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4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도로가 없는 맹지나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 지역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미미하거나 가격이 동결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세국은 오는 12월 새로운 공시지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조정된 가격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 적용될 전망입니다. 태국의 3대 공항을 잇는 핵심 국책사업인 고속열차 프로젝트가 계약 수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7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측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변했다며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팟 교통부 장관은 기존 계약을 고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매우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입찰이 끝난 사안을 수정할 경우 다른 업체들의 법적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철도청과 관련 부처가 중재안을 검토 중이지만 담보 조건을 놓고 민간 측과 의견 차각허 협상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경제벨트 구축의 핵심인 이번 사업이 자칫 역대급 지연 사업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태국 주택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자 업계에서는 과거 금융위기 때와 같은 줄도산 공포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태국 주택건설협회는 경유 가격이 리터당 50밭을 돌파할 경우 건축 비용이 최대 12%까지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공사 시작 전 금액을 고정하는 계약 특성상 공사를 진행할수록 업체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무리한 할인 판매나 프로모션을 중단하고 생존을 위해
현금 흐름 관리에 집중하라는 긴급 지침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에너지 가격 안정화 대책이나 금융 지원이 없다면 중소건설사들부터 시작되는 연쇄 부도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방콕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인 까뚜남 일대를 지나시는 분들은 당분간 교통정보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태국 대중교통국은 오렌지라인 지하철 연장 공사를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까뚜남 고가차도를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하 터널이 통과할 수 있도록 고가교의 기둥을 철거하고 보강하는 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폐쇄 기간 모든 차량은 고가차도 대신 평면 교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횃불이 도로의 차로가 축소 운영됨에 따라 극심한 병목 현상이 예상되는데요. 당국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구간 공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거나 가급적 우회 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최대 명절인 송크란 축제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방콕 도심 곳곳에 기록적인 인파가 몰리며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저녁 대표적 명소인 실롬 지역에는 무려 2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요. BTS 산라댕역 인근의 밀집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자 방콕시는 압사 사고를 막기 위해 진입로를 전면 폐쇄하고 행사를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른 거점인 촉차이시 지역 역시 인파와 차량이 뒤섞이며 극심한 교통 마비 현상을 빚었는데요. 시 당국은 해당 지역으로의 접근을 자제해달라는 긴급 공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즐거운 송크란 축제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이번에는 태국 전역에 강력한 여름 폭풍이 예고됐습니다. 기상국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태국 상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기습적인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며 제2호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폭풍은 현재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중국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와 만나 대기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면서 발생했는데요. 16일 동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방콕을 포함한 중부와 북부 지역까지 점차 확산할 전망입니다. 승객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주행을 일삼은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의 용기 있는 폭로로 결국 퇴출당했습니다. 지난 8일 방콕 에까마이에서 시라차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차선을 이탈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승객들이 큰 공포에 떨었는데요. 주변 차량들이 경적을 울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자 승객들은 기사의 마약 복용 의혹까지 제기하며 SNS에 이를 고발했습니다. 운송업체 측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검사 결과 마약이나 알코올 성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사가 심한 졸음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 측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해당 기사를 즉시 파면 조치하고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즐거운 송크란 축제 기간이지만 태국 전역이 최악의 미세먼지와 기록적인 폭염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재난경보센터는 현재 전국 41개 지역의 공기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며 39개 지방에는 인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극심한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치앙마이를 비롯한 북부와 동북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인데요. 여기에 타오르는 듯한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사실상 태국 상부 지역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 당국은 노약자와 어린이는 물론 야외에서 축제를 즐기는 관광객들에게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장시간 햇빛 노출을 피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태국의 사립학교 교육 현장이 전례 없는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태국 사립교육진흥위원회 협회에 따르면 고유가로 인한 운영비 상승과 학령 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올해만 최대 80곳의 사립학교가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가 폭등으로 통학버스 운영비 등 고정 지출은 급증한 반면 학생 수는 줄어들면서 경영난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일반 사립학교들이 고전하는 사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과 중국계 국제학교들이 급성장하며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들은 학교 운영보다 땅을 파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립학교 측은 국가 교육 시스템의 한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예산 배분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울창한 정글 속에서
자연의 경외감을 선사하는 거대한 수호신 손폭나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국립공원국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숲의 이정표이자 랜드마크인 손폭나무의 압도적인 위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나무는 높이가 최대 45m에 달하며 특히 나무 밑동에는 성벽처럼 사방으로 뻗은 거대한 판 모양의 뿌리, 푸폰이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거대한 뿌리는 높은 나무가 비바람에도 끄떡없도록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숲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다양한 야생동물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거목들이 소중한 생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 보존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택가 인근 술집의 음악 소리나 고성으로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는 이런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태국 대법원은 주택가 바로 옆에서 개방형 술집을 운영하며 소음을 일으킨 업주에게 가중 처벌을 적용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술집을 공공장소로 볼 수 있느냐였는데요. 대법원은 영업주가 임대한 사적 공간이라 하더라도 손님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영업시간만큼은 형법상 공공장소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란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공공장소 소란죄가 적용되어 업주에게는 총 7만 8천 바세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왓단 전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타인의 평온한 삶을 침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에티켓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늘 위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의 가방을 뒤져 거액의 현금을 훔친 중국인 남성이 태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국 관광경찰은 지난 13일 라오스에서 방콕으로 향하던 타이 항공 여객기 안에서 옆자리 승객의 현금 6만 5천 밧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 승무원이 피의자가 머리 위 수화물 칸에서 남의 가방을 뒤지는 수상한 행동을 목격해 제보했고 비행기가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대기 중이던 경찰이 현장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수색 결과 피의자의 가방 안에서는 도난된 현금 일부와 여러 나라의 외화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기내 선반을 노린 절도가 빈번하다며 비행기 아니라도 귀중품은 반드시 몸에 직접 소지하고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파타야에서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13일 새벽 파타야 도심 인근에서 발생했는데요. 영상 속에는 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사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먼저 다른 태국인을 때리는 것을 말리려다 시비가 붙었고 관광객이 기사의 머리를 먼저 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연루된 기사들에게 훈계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서약서를 받았는데요.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폭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 외국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주변 CCTV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푸켓에서 손끌한 축제 분위기를 망치는 이른바 민폐 물놀이를 즐기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빠똥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를 점거한 채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들에게 고압 물총을 쏘며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한 프랑스인 관광객 7명을 검거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해산 명령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공식 SNS를 통해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는 전통은 환영하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축제의 즐거움이 타인에게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근 상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물놀이 문화를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벌였습니다. 파타야의 명물인 워킹 스트리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소화기를 마구잡이로 분사하며 큰 소동을 피웠습니다. 지난 12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 남성 2명이 소화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비며 분말을 뿌려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들의 철없는 장난 때문에 인근에 주차된 오토바이 수십 대가 흰 소화제 가루로 뒤덮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자 이들은 소화기를 바닥에 버린 채 인파 속으로 도주했는데요. 특히 이들이 소화기를 어디서 구했는지 공공기물을 탈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성끌한 축제 기간에 돌을 넘은 행동으로 도시 이미지를 망쳤다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검거시 공공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엔진 고장으로 7시간 넘게 지연된 열차 안에서 폭염을 견디지 못한 고양이가 주인과 승객들을 공격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5일 방콕발 얄라행 열차 안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해당 열차는 반복된 엔진 고장으로 종착역에 예정보다 7시간 이상 늦게 도착했습니다. 가뜩이나 연착으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객차 내 온도가 40도에 육박하자 한 승객의 반려묘가 갑자기 광분하며 주인의 손을 물어뜯고 주변 승객들에게 달려든 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방향으로 고양이가 향하면서 객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승객과 공무원들이 침대 시트를 이용해 20분 만에 가까스로 고양이를 진정시켰습니다. 현장에 있던 승객들은 냉방시설도 열악한 노후 열차에 동물을 데리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영철도는 엔진 고장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반려동물 동반 승객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